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10일 겐토샤 골드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평균 실수령 22만엔 2022년 4월 이후 일본인을 덮치는 괴로운 현실입니다. 고질적인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 최근의 세계 정세가 더해져 어려움을 맞고 있다는 칼럼인데요. 가파른 물가 상승을 쥐꼬리 급여만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현실을 한탄하는군요. 저마다 울분을 댓글로 달아 토해내는 모습 함께 보실까요? 통크신 구독, 좋아요. 긴박한 세계 정세의 영향이 더해져 물가 인상 뉴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생활 불안이 급격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급여도 오르면 문제없습니다만 물가 상승과 급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가격 인상 뉴스 대충 둘러봐도 자주 이용하는 가게나 상품의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로슨, 맥도널드, 코카콜라, 국내선 운임 등 본래의 원자재 가격 인상이나 세계적 수요 확대에 가세해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위기가 있죠. 석유 수출국 기구 비가맹국을 포함한 오페크 플러스는 증산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바꾸지 않고 4월 이후도 현상 유지한다고 발표해 기름값이 한 단계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용품이나 광열비 등의 잇따른 가격 인상에 대해 국민 73%가 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응답,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디플레에 익숙해져 버린 일본은 물가 상승 자체에 면역이 없어졌습니다만 세계 상황을 보면 일본은 아직 낫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IMF에 따르면 세계에서 인플레이율이 가장 높은 곳은 베네수엘라로 무려 2355%. 확실히 하이퍼 인플레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워낙 극단적이어서 G7 국가로 대상을 좁혀보면 미국이 1위로 1.25%, 세계 194개국 중 116위, 일본은 마이너스 0.03%로 6위, 세계 160위였습니다. 버블 붕괴 이후 물가가 오르지 않는 나라가 된 일본, 2001년에는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이 유행어로 꼽힐 정도였습니다. 물가가 오른다고 해도 급여가 오르면 별 문제는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세청 민간 급여 실태 통계조사에 따르면 2020년 직장인 평균 급여는 433만엔, 상여금 등을 가미하여 산출하면 월 수입은 28.6만엔, 실수령액은 22만엔 정도입니다. 2000년에 461만엔이었지만 IT 버블의 붕괴, 길어지는 부실 채권 문제 등으로 마이너스 경향이 됐고, 게다가 리먼 쇼크의 여파로 2012년에는 408만엔으로 400만엔을 겨우 턱걸이할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그 후 아베노믹스 일부 효과에 의해 증가로 돌아서는데 2020년 시점 2000년 대비 94%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가도 상승과 하강을 거듭했습니다. 2000년 이후 소비자 물가지수와 평균 급여 추이와의 상관계수는 0.35. 미미한 상관성이 있다는 수준이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오를지 모른다라는 정도랄까요? 4월 이후엔 훨씬 크게 오를 겁니다. 그와 함께 급여도 증가해준다면 그다지 부담스러운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각 노조는 정기 기본급 총 4% 정도의 임금 인상을 목표로 기업들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급격한 변화에 기업들은 소극적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 물가 상승의 영향은 직접적으로 소비자를 덮칠 것 같습니다. 정치의 역할은 경제를 끌어올려 사람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데 있을 터이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의 역할은 증세를 통해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분명 다양한 자연재해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세금이 부과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세율은 그대로 해 경제를 살리고 소득이 올라가면 세수입이 올라간다는 생각은 왜 못하는가?
국채를 발행해도 초저금리인 만큼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금 무리하게 지불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지금은 오히려 저출산 대책을 위해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올리기 위한 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소비세나 유류세를 재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직접적으로 경제와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클 것이다. 법인세를 줄여 소비세를 늘리면 국민은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우선 의원 정수 삭감과 의원 보수 감액, 의원 특권 재검토, 세금 낭비를 막는 것이 우선이다. 이전 정부에서 했던 사업도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기업에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정규직의 임금 인상, 최저임금을 올리고 기계화, IT화에 의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을 질투하고 있으면 성장은커녕 굴러떨어질 뿐이다. 그리고 신규 사업의 확립과 점점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변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원보다 경영자의 의식개혁이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젊은이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과 우수한 인재에게 임원 등 경영권을 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세 감면인데 안심하고 노후에도 여유 있는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 기업 모두 힘써야 한다. 식료품과 전기요금 인상이 단행됐지만 이는 원자재 급등에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결과로서의 인상이지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다. 회사들도 이윤이 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봉급을 묶어두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봉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만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서 덩달아 늘어나는 소비세가 소비의 발목을 잡고 있을 것이다. 소비세만 놓고 보면 일본은 10%로 전 세계적으로는 결코 높지 않지만 명목세를 모두 모은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세금 대국일 것이다. 100% 사회보험에 쓰겠다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소비세를 올리고 법인세를 대폭 내렸는데도 기업이 봉급을 올리지 않는다. 기업이 나라를 우습게 보고 있다. 법인세를 원래대로 돌려 사회보험에 100%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봉급이 오른 퍼센트율로 법인세를 낮춰주면 된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기계화, IT화로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산업을 만들거나 지금 있는 산업의 부양 같은 것은 그간의 경험상 기대도 안 하고 섣불리 할 일도 아니다.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려 할 때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연구개발과 교육 등 미래의 리턴을 기대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분배해야 한다. 지금의 고령자들에게는 물질적 풍요를 만들어준 데 대한 감사함은 있지만 한편으로 이 어려움을 불러온 대가를 동시에 지불해줬으면 좋겠다. 정치는 경제와 사람을 망가뜨린다. 액면 소득이 늘어도 세금과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실질적 소득이 늘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워질 뿐이다. 세금을 떼내어 분배하는 걸 성장 전략이라고 말하는 관점부터 잘못이다. 머리가 이상하잖아. 어떻게 하면 월급이 오를까? 결국 기업들이 박리담회하니까 이익이 적다는 얘기지. 가격을 내리고 염가 경쟁을 하다 보니 급료가 오르지 않는 거 아니야? 대기업은 급료가 인상되어도 일본은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더 싸게 하려는 과당 경쟁이 된다. 중소음식점이나 판매점도 제대로 이익을 생각해서 영업해야지. 소비자도 서비스나 상품에 제대로 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결국 소비자들이 쓸데없는 고품질이나 저렴한 서비스를 찾는 게 원인이다. 돌쇠 한마디.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30년, 지금껏 남의 집 불구경처럼 여겼지만 우리는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한시라도 정신줄 놓으면 안 되겠죠.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